속보, 음바페와 같은 능력, 충격 발언 재조명 화제. 엘리케 이강인 향해 음바페와 같은 능력, 발언 재조명 알려지자 투토와 파리 생제르맹, PSG는 18일, 한국 시간, 프랑스 몽펠리에 스타드 드 라 무송에서 열린 2023-2024 프랑스 리그 1 26라운드 몽펠리에 원정에서 6에서 2대 승을 거뒀다. 이로써 PSG는 리그 3연속 무승부를 끊어내고 오랜만에 승점 3점을 추가했다. 동시에 21경기 15승 6무 무패 행진을 달리며 승점 59점으로 리그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다. 그는 우측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킬리안 음바페, 랑달 콜로 무아니, 브래들리 바르콜라,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 이강인, 미카 에르난데스, 루카스 베랄두, 다닐루 페레이라, 아슈라프 하키미, 잘루이지 돈나룸마를 선발로 내세웠다. 이강인 카드가 적중했다. 그는 초반부터 PSG의 중원 사령관을 맡았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비티냐 우가르테와 호흡을 맞추며 오른쪽 메잘라처럼 뛰었고 날선 패스로 팀 공격을 이끌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음바페의 첫 골 장면에서도 이강인의 역할이 컸다. 전반 22분 이강인은 센스 있는 턴 동작으로 수비를 떨쳐낸 비정확한 방향 전환 패스로 음바페에게 공을 건넸다. 음바페는 그대로 속도를 살려 역습을 펼쳤고 콜로 무아니와 원투 패스 후 골망을 갈랐다. 이강인은 직접 골맛도 봤다. 그는 팀이 3에서 2로 앞서고 있던 후반 8분 환상적인 득점을 터뜨리며 몽펠리에의 추격을 뿌리쳤다. 그는 콜로 무아니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를 따돌린 뒤 정확한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리그 2호 골이자 시즌 4호 골이었다. 이강인은 지난해 11월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던 몽펠리에를 상대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며 새로운 킬러로 자리잡았다. 리그 1은 이강인의 아름다운 골이라고 감탄했다. 이강인은 득점 후 곧바로 음바페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그는 손가락으로 음바페를 가리키며 기뻐했고 폴짝 뛰어 기다리고 있던 음바페에게 올라탔다. 둘은 나란히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했다. 득점 장면에서 기대 득점 XG 값은 0.07에 불과했다. 100번 차면 7번 들어갈 법한 어려운 기회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강인이 왼발로 날린 빠르고 정확한 슈팅은 그대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이강인은 경기 후 음바페의 애정 공세도 받았다. 음바페는 소셜미디어에 이강인을 안아주기 직전 사진을 올리며 내 아들 하이조 이라고 적었고 입맞춤과 하트 이모티콘까지 곁들였다. 1998년생인 음바페와 2001년생인 이강인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내 새끼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음바페의 극찬을 들은 이강인도 화답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스토리에 음바페의 멘트를 인용해서 공 3개와 염소 그림과 함께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레 메으러 듀먼드 라고 똑같이 찬사를 보내면서 환상적인 티키타카를 선보였다. 프랑스 현지 매체도 이강인의 활약에 호평 일색이었다. 대부분 그를 3골 1도움을 올린 음바페와 1골 2도움을 기록한 비티냐에 이은 팀 내 3위로 뽑았다. 치열한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파리 펜스는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공을 다루는 실력은 좋지만 공격 면에서는 아직 더 노력해야 한다. 그는 확실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시즌을 잘 시작하기 위해 다가오는 여름 육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능 있는 그는 잘 훈련하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리스팀과 90MIN 프랑스판 역시 평점 7점을 줬다. 파리스팀은 이강인은 지난 경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선발로 나선 그는 멋진 골을 넣었다 라고 칭찬했고 90MIN은 비티냐와 마찬가지로 중원에서 빛났다. 공격적으로도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다. 그의 기술적 능력은 확실하며 공격 구성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리그 2호 골을 넣었다 라고 박수를 보냈다.
이런 정확한 모습으로 인해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카타르 베인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몽펠리에전 우리의 득점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골이었다. 하나만 고르지 않겠다 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엘리케 감독은 우리는 매우 수준 높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먼저 음바페처럼 박스 바깥에서 득점할 수 있는 타고난 선수가 있다 라고 말했다. 이강인의 득점 장면 역시 음바페처럼 박스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과 비티냐도 음바페처럼 언제나 박스 밖에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다 라면서 이런 선수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들은 능력과 열정을 가진 선수들이다 라고 칭찬했다. 2. 충격, 더 리흐트 맨유 이적 막판 변수. 리버풀 하이제킹 시도. 그런데 선수 마음 이미 정했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 마타이스 더 리흐트 2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이적의 막판 변수가 떠올랐다. 맨유의 라이벌 리버풀이 하이제킹을 시도한다. 영국 코트 오프사이드는 5일 한국 시간 독일 빌트 기자 크리스티안 포크의 주장을 빌려 더 리흐트가 맨유 이적을 앞두고 있음에도 리버풀과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이 일을 가로채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 리흐트는 맨유 구단과 개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적료 문제만 해결하면 더 리흐트는 맨유로 이적한다. 앞서 영국 구봉의 마이엔도 더 리흐트의 이적을 두고 맨유와 뮌헨이 공식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맨유는 더 리흐트의 이적료로 옵션에 따라 35만 파운드 약 620억 원에서 4,300만 파운드 약 76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전에 참전해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도 현재까지 더 리흐트의 차기 행선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맨유다. 무엇보다 더 리흐트가 맨유 이적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다. 코트 오프사이드는 더 리흐트는 맨유로 이적할 마음을 갖고 있다며 리버풀과 파리 생제르맹 모두 더 리흐트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영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더 리흐트의 에이전트는 맨유에 합류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맨유 입장에서 더 리흐트를 영입한다면 큰 힘이다. 지난 시즌 맨유는 센터백 포지션에 부상자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포지션의 선수를 끌었어야 하는 땜빵 전술까지 사용했다. 미드필더인 카세미로, 왼쪽 풀백 루크쇼가 센터백을 맡았고 36세 베테랑 조니 에반스가 주전으로서 팀 수비진을 이끌었다. 올여름 월드클래스 센터백 라파엘 바라는 팀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맥과이어, 빅터 린델로프도 이적설이 돌고 있다. 더 리흐트를 중심으로 팀 수비진을 개편할 수 있다. 코트 오프사이드는 지난 몇 주 동안 더 리흐트는 맨유와 강하게 연결됐다. 맨유는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맨유는 센터백 보강에 열을 올렸으나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에버턴의 초신성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니스의 장 클레어 토디보, 릴 OSC의 레니 요로, 울버햄튼의 맥스 킬먼 등 이적 소문만 많았을 뿐이다. 풀럼을 떠나 자유계약 선수 FA가 된 토신 아다라비오요는 맨유 대신 첼시 이적을 택했다. 그러나 맨유는 더 리흐트를 영입하면 소득을 얻게 된다. 다만 이적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90MIN에 따르면 맨유의 제시와 다르게 뮌헨은 더 리흐트의 이적료로 4,300만 파운드, 약 792억 원을 원한다. 더 리흐트는 지난 2022년 이적료 6,030만 파운드, 약 1,060억 원의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뮌헨 입장에선 상당한 손실. 하지만 뮌헨은 뱅상 콤파니 신임 감독 체제의 출발을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가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적이 성사된다. 3. 영 레전드 공격수 더 리흐트 영입 극구 반대. 솔직히 맨유 수비에 도움될지 모르겠어. PL 경험도 없잖아. 영국 매체 골닷컴은 5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이에른 뮌헨의 스타 마테이스 더 리흐트 영입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라고 보도했다. 더 리흐트는 아약스 시절부터 메뉴가 지켜봐왔던 선수이며 텐 하흐는 이미 더 리흐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영입을 환영하고 있다. 이제 메뉴는 정식적인 오퍼를 하려고 준비 중이며 뮌헨은 이적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뮌헨의 1티어라고 불리는 플로리안 플레텐버그 기자는 더 리흐트의 가격이 4,240만 파운드, 약 742억 원,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었다. 하지만 며칠 사이에 가격이 더 내려갔으며 메뉴와 뮌헨은 약 3,400만 파운드, 약 598억 원로 헐값 계약을 논의 중이다. 이번 주 댄 애쉬워스가 뉴캐슬에서 이적이 확정된 후 메뉴의 스포츠 디렉터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메뉴는 빠르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매체에서는 더 리흐트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보다 적은 수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더 리흐트는 메뉴 이적을 위해 연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바이에른 팬들은 더 리흐트의 이적을 막기 위해 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이적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더 리흐트는 지난 시즌을 트로피 없이 마친 후 선수단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여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6명이 중 1명이다. 2022년 유벤투스에서 뮌헨으로 합류한 더 리흐트는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3위를 차지할 때 분데스리가 22경기 중 16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6번 출전했다. 하지만 메뉴가 더 리흐트 영입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 메뉴의 공격수 테디 셰링엄은 더 리흐트가 프리미어리그 클럽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셰링엄은 포커 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마테이스 더 리흐트가 메뉴 수비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라고 밝혔다. 셰링엄은 이어서 메뉴는 백라인의 경험이 필요한데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는 분명히 매우 훌륭한 선수이고 우리 모두 아약스 시절의 그를 기억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메뉴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더 리흐트는 거액의 이적료로 아약스를 떠난 후 기대만큼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현재 유로 2024에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센터백인 그는 텐 하흐의 재결합을 통해 아약스에서 보여줬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